자, 첫 번째 토크 주제는 자소설. 네네. 이 자소설을 우리가 또 빗대서 하는 말인데 요즘 자소서가 자소설로 뒤바뀌고 있는 네, 그 그런 자기소개 기사들이 소설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심상치 네. 굉장히 심심치 않게 많이 기사가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제가 네네. 이런 기사 인터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드라마 대장금은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한 줄 팩트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한다. 그럼 자소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부에 적힌 한 줄 팩트를 감동과 성장이 있는 스토리로 재탄생시켜야 합격한다. 아마도 자소서를 대한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이제 현실은 모든 작가가 대장금처럼 좋은 드라마를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 방송 작가는 또 대장금처럼 좋은 작가들이잖아요. 그 이상이죠. 능가하죠. 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작가가 될 수 없음인데 괜히 맞아요. 욕심부렸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거나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문항을 작성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나요? 모든 문항 어려워합니다. 모든 문항을 특별히 특별히 없고 모든 문항. 1번, 3번 네. 같은 경우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나 학습 경험, 그다음 3번은 배려하는 실전 이런 거니까 실제로 전공과 관련돼서 과를 바꾼다고 해서 변경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예전에 이 자기소개서가 대기업에서 공통 문항을 정리하기 전에 일본 문항이 뭐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대기업에서 그 자기소개서에 공통 문항을 정하기 전에 대학들이 1번에 가장 많이 배치했던 문항. 지원 동기 아니었나요? 아니요. 성장 배경 또는 성장 과정. 그 다음에 뭐였냐면 자신의 장점, 단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성장 과정 이렇게 하면 저는 어려서 이렇게 시작하면 됐거든요. 몇 학년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시작하면 됐고 그랬는데 되게 공통 문항 정하고 나서는 이게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이해됐는데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들을 자꾸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되게 공통문항 3개가 다 배우고 느낀 점을 물어보는데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이 없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학생들이 또 어떤 문항을 힘들어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쓸 게 많은 친구들은 요약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이게 힘든 건데 쓸 게 없는 빈약한 친구들은 이게 무슨 참기름 짜는 것도 아니고요. 막 네 이야기를 만들어내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대학마다 이제 자소서의 진정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표절, 또 유사도 검색 시스템인데 2012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 생겨서 대학별로 자소서를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이제 수시모집에 제출하는 자소서에 대해서 6개를 썼으면 6개 대학이 공람한다. 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절이나 유사성을 좀 찾아내는지 윤 선생님 말씀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대학에 이제 접수를 할 때 자필로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문건으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입력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대학들이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걸 대학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대학 그 대학 안에서 그다음에 대학에 지원한 같은 대학에서 지원한 학생들 안에서 또는 다른 대학 간에도 유사도 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같은 단어가 6개 이상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배열이 되면 유사도가 있다. 라고 하고 이걸 체크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유사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그래서 한 10%, 15%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의 그런 하나의 방식으로 얘들은 비슷한 표현을 잘 쓰는 애들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한 60% 이상, 80% 유사하다 이러면 표절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어떤 표절이나 유사성은 이거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대학들이 찾아내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거 선배들, 자기네 학교 선배들이 모 대학에 모 학과 합격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 초기에는 선배들의 자소서를 좀 벤치마킹 한다. 이거 아니었어요? 어땠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그 대학에서도 그 학생들의 입학 전형 안내 책자에 보면은 합격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가이드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어떤 입시 관련 정보 업체에서도 이제 기존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이 소개서를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우리 TBS에서도 이 결정 초코치 책에서도 합격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공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미 합격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볼 일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보고 이거 좋은 거야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맞아요. 경향성이 좀 커진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즘 학생들이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그 예전의 학생들에 비해서 요즘 학생들의 삶이 생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비슷한 소재를 찾는 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빈번한 소재를 학생들이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 탑3 가장 많이 학생들이 자기소개 꼭 쓰는 거 뭐냐면 학급 회장이라든지 학생의 임원을 한 경험. 그렇죠. 특히 전교회장 했다면 전교회장 꼭 써요. 무조건 자랑하고 싶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학생들 교육과정이 전부 동아리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현재는 동아리 지금 교육과정 동아리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학생들이 자율동아리라는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동아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꼭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봉사활동 중에서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뭐가 있겠어요? 가장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남들 한번 가르치는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네. 교육봉사활동. 네. 이게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가장 많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소재가 이렇게 빈번하게 겹치는 것들이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말하는데 네네. 결국 이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교과과정 이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소재가 겹치는 것들이 네네. 천편일률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팁에서 특강에서도 말씀해 주시긴 하겠지만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 학교 활동하는 거에서 임원 활동, 리더십 활동이니까 당연히 네. 그다음에 봉사 활동도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했기 때문에 자소서에다 쓰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 동아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걸 쓰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포인트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무엇을 했느냐는 학생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장했던 것도 기록이 있고 교육봉사했던 것도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네. 기록이 있는 걸 다시 기록하는 건 자기소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네. 같은 길을 갈 수 있고 같은 여행을 할 수 있다고요. 네. 하지만 같은 밥을 먹었다고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거기에 남다른 생각, 그중에서도 남다른 배우고 느낀 점이 있었느냐라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면 네. 소재는 같지만 얼마든지 다른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빈번한 소재 중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세 가지로 이제 압축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학생들은 뭐 어려서부터 부모님하고 여행했던 것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쓰고 있고요. 여행했다는 얘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집안이 망했다는 얘기도 뭐 있어요. 역경을 극복해내는 사례. 그러니까 네. 뭐 갑자기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지셨거나 어려워졌어요.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뭐 이런 것들로 역경 극복한 사례들을 아니 실제로 네네. 대학들이 환경적 역경을 극복하는 인재를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극복하는 애들 좋아하니까 엄마들이 진짜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유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대교육 공통문항 3개 말고 사본문항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이에요. 학업 계획. 근데 학업 계획을 쓰려면 학생들이 인생 계획을 써요. 진짜 네. 막 꿈이 막 전 대학에 들어가면 전공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세상을 구하는 이런 거 한다고. 지금 이게 중간에 텔레비전 드셨거나 인터넷 들으시는 분은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빈번한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은 그게 일반적 소재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네. 어떻게 자기 걸로 창의적으로 좀 만들 거냐, 그러니까 진솔하게 만들 거냐. 그렇죠. 자기소개서가 입학 전형에서 참고 자료로 학생부를 입증하는 학생부를 근거로 어떤 자기는 정말 학업 능력이 있는 사람을 주장하는 글쓰기인데 네. 왜 시키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누가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그랬어? 하라는 얘기를 해야지. 질문에 네. 부합한 답변. 너 그러기야. 아니 근데 네. 또 우리가 이분들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되는 게 네. 대학 관계자들이 자소서를 검토하고 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두 해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네. 읽다 보면 나도 그분들의 고충이 느껴져.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용이 너무 비슷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참신하게 써야 된다라는 말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인데 뭐 좀 이따 선생님께서 뒤에서 요 얘기만 하고 갈래요. 참신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머리를 싸려고 똥을 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뭘 배우고 느꼈는지를 조언을 들었어요. 너 이것을 쓰면 어때? 그럼 좋아요. 그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써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조언해 준 사람이 나 벌써 둘이죠. 참신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내가 스스로 뭔가 내가 뭘 배우고 느꼈지를 생각하고 이걸 찾아내고 이걸 썼죠. 그러면 나만 생각한 거예요. 나만 쓴 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포인트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사도 문장에서도 네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것도 우리가 찾아보니까 유사도 문장이에요, 문장. 네. 이게 한 탑 10이 있는데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애들이 많이 쓰는 거고 또 그 사범대 가는 친구도 그렇지만 뭐 그 심리학 전공하는 친구들도 아마 이런 거 청소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도 청소년이면서. 네. 그다음에 뭐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네. 이런 게 네네.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냐면 뭐뭐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할 것입니다. 뭐뭐 해서 깨닫게 네.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사도 문장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냥 네. 습관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특별히 유사도 검사에서 표절이다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왜 학생들이 이런 문장을 쓰는지를 이해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뭐뭐 할 것이다를 많이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굳이 복문을 만들어요. 앞에 문장을 것이라는 이 지시대명사로 받아가지고 다시 중문을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쓸 게 없어. 근데 분량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할 것이다라는 복문의 형태의 문장을 것입니다. 쓰고 네. 또 하나 이런 다짐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면 한 문장으로 늘어나서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겠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무의미한 다짐이라든지 포부, 결심, 계획 이런 것들이 네. 자기소개서에 네. 말도 안 되는 유사도 문장으로 자주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냥 머릿속에 구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결국 자기소개서의 기본은 네. 소위 말하는 근간은 학교생활 기록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학교생활 기록부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연결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또는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를 그 누군가한테 내가 너한테 나를 소개할게 뭐 이런 글쓰기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학업 능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입증하는 글쓰기니까 네. 결국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자기소개서의 근거가 되고 자기소개서는 주장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게 기본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입학처장이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얘기했는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또 설명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드러나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자소서지 네네.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쓰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하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예 학생부 없는 내용은 자소서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없이 학생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네. 학생부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할지를 우리가 추리하겠다. 너네는 그냥 근거만 제출해라.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소서 작성할 때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네네. 소위 이제 주변인을 토대로 해서 첨삭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자, 먼저 하나 여쭤볼 건 네. 첨삭을 몇 명 정도한테 받는 게 합당합니까? 그 몇 명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한 명이에요. 그렇죠. 네, 한 명한테 받아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안 받아도 돼요. 자기소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뭘 배우고 느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남한테 내가 뭘 배웠는지를 이거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할까? 이걸 물어보면 똑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받아야 된다면 자신을 가까이서 잘 알거나 이해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 받으면 되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고 다른 학교 학생인데 모 기관,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복지센터를 통해 가지고 네. 이 학생이 뭐 가이드 받거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어려워한다. 네. 가이드 해줄 수 있느냐? 오케이,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1년을 가이드 해줬어요. 네. 그리고 종합전형을 썼는데 종합전형을 쓰면서 자기소개서를 제가 가이드를 해줬는데 이걸 원서 접수하기 전날 이제 학생이 불안하잖아요. 네. 그 담임선생님한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자기소개서를 보고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네. 너는 도대체 다른 선배들이나 그 자기소개 예시를 본 적도 없느냐. 이런 엉망인 자기소개서를 썼냐. 어떤 학생이 그래서 문자를 딱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우는 게 느껴지는.
그래서 막 울면서 이게 문자를 번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담임선생님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도하는 거다. 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쫄긴 했죠. 근데 뭐 어떡하지? 내년에도 그럼 내가 얘를 가이드? 막 이랬는데. 됐어요? 됐죠. 되니까 얘기했겠죠. 네. 그 학생뿐만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어떤 관점에 보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걸 그냥 내가 감동을 받는 어떤 소설이나 이야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 자기소개서 하면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유행처럼 맞아요. 하니까 스토리. 이거 스토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미없거나 뭔가 특이하지 않으면 이게 뭐야 이런다고요. 맞아요. 실제로 자기소개서는 문학적 글쓰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재미없어도 돼요. 네네. 가치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봤습니다. 놓칠 수 있는 거, 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 이제 실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고요. 우리 입시본색의 주제남이시면서 또 동시에 대학별고사, 자소서, 꿀팁 주실 수 있는 작성 요령에 대해서 미니 특강 우리가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네.